이게 바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알고리즘 같은 현상이죠. 주식시장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화려한 쇼 이면에 더 무거운 자본의 이동이 숨어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원유 가격이 영원히 치솟고 주식시장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직관적으로 예상하실 겁니다. 네. 위기가 발생하면 대중은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마련이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산을 던지고 일단 현금을 줄여 하죠. 맞아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바다 건너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비 효과처럼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운명까지 구조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는 대신 이 사태가 실물 경제와 산업계에 미치는 진짜 파급력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슬라이드 1번. 전쟁에 따른 자산 변동과 산업 영향. 내 지갑과 직장은 무사할까? 이 묵직한 타이틀과 함께 이번 탐구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명확한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시장의 요동침 속에서도 자본이 이동하는 규칙은 철저히 이성적이거든요. 오늘 표면적인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자본과 산업의 진짜 문법을 해독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잠시 걷어내고 시장이 어떻게 이 위기를 계산하고 가격을 매기는지 차가운 이성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슬라이드 2번. 중동발 무력 충돌 시장의 공포. 이 슬라이드에 나타난 지표들을 보면 위기 발생 직후의 글로벌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주가 그래프는 수직 하락하잖아요. 네, 환율의 변동성도 통제 불능 상태로 극대화되죠. 비유하자면 극장에 불이 꺼졌을 때 사람들이 좁은 비상관화를 향해 맹렬하게 몰려드는 패닉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순간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국가 경제 펀더멘털 같은 이성적 지표들은 무시되고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만 남게 됩니다. 아, 생존 본능. 맹목적으로 뛰는 군중 속에서도 자본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궤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패닉의 순간을 덩어리째 보지 않고 데이터로 잘게 쪼개보면 위기를 먹고 자라는 자산과 위기에 짓눌리는 자산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증거를 과거의 위기 사례들에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슬라이드 3번. 과거 위기의 승자. 유가, 엔드큼. 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두 가지 자산이 원유인 WTI와 안전자산의 절대 강자인 금입니다. 과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사례를 보면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와 금 가격은 즉각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원유가 침공 직후엔 급등하지만 오히려 실제 개전이 되거나 긴장이 완화되면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이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왜 유가가 떨어질까요?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독특하고 냉혹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은 나쁜 소식보다 알 수 없는 소식을 훨씬 더 두려워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침공이 임박한 시점은 전쟁의 규모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극단의 불확실성 상태입니다. 이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유가에 선반영해버리죠. 일종의 공포세가 붙는 겁니다. 아, 미리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군요. 그럼 막상 개전이 되면요. 막상 사태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석유 공급 차질 물량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측정 가능한 상수로 변환되는 순간 선반영되었던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발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견적이 나오면 가차 없이 프리미엄을 빼버리는 시장의 계산이 참 무섭네요. 금은 어떤가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궤적이 다릅니다. 최고치를 경신한 후 유가처럼 급락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수요 덕분에 점진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높은 가격을 방어하죠. 그렇군요. 원자재가 아닌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글로벌 증시의 전쟁 랠리, V자 반등.
네,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글로벌 증시는 무너져 내리지만 데이터는 떨어지는 속도만큼 가파르게 튕겨 올라가는 명확한 V자 반등 곡선을 보여줍니다. 자산이 반토막 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이렇게 빠른 회복이 일어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이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물리적 충격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펀더멘털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시장은 이를 단기 이벤트로 취급합니다. 극도의 공포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곤두박질치는 낙폭 과대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아, 대기하고 있던 거대 자본들이 자산이 내재 가치보다 너무 싸졌다고 판단하고 반발 매수세를 쏟아붓는 거군요. 네, 전망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순간 이 반발 매수세가 시장을 빠르게 원래 궤도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알고리즘 같은 현상이죠. 주식시장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화려한 쇼 이면에 더 무거운 자본의 이동이 숨어 있잖아요. 환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 환율 쏠림과 한국 시장의 방어력. 위기가 터지면 자금은 약속이나 한 듯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엔이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통화로 썰물처럼 대피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달러의 이런 절대적인 흡입력이 여러분의 계좌, 특히 한국 금융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되나요? 한국 시장도 단기 충격 후에는 V자 반등으로 회복 패턴을 보입니다만 실물 경제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좀 가혹합니다. 달러로 자금이 쏠리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고환율 상태가 되거든요. 한국은 90% 이상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폭등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100달러짜리 원유를 사올 때 환율이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원화 비용은 천지차이죠. 진짜 무서운 건 고유가와 고환율의 장기화가 가져올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입니다. 기업의 마진이 증발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자연스럽게 산업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산업 파급력, 충격에서 구조 변화로. 네, 이번 사태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단기 충격 이후에 깁스를 하고 적응하는 중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전과 똑같이 걸을 수 없다면 걷는 자세를 바꾸고 다른 근육을 키워 생활 습관 자체를 고치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으로 넘어가죠.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산업도 마찬가지로 적응하고 체질을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론 당장의 운임 상승과 조달 리스크라는 타격을 받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대체제를 찾으면서 수익성이 널뛰고 대체 비용을 막대하게 지불하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아예 사업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블랙스완이 아니라 상시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 체질 개선이 필수 불가결해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생존 투쟁이 실제 주요 섹터별로는 어떤 모습인지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7번, 에너지, 정유, 석유, 화학, 치솟는 비용의 무게. 지정학적 화약고에 불이 붙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죠. 선박들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뛰면 고스란히 기업들의 운전 자본 압박으로 이어지잖아요.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는 거네요. 네, 단기적으로 운전 자본이 마르고 중기적으로는 중동 원유가 막히니 더 멀고 비싼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해야 하는 구조적 조달비 상승까지 겹치게 됩니다. 피가 부족해지니 아예 체질을 바꿔야 살아남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에너지 안보 비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만 버틸 수 있음을 시사하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먹고 돌아가는 제조업의 위기를 살펴보죠. 부품 하나 안 왔다고 수천억짜리 공장을 멈출 순 없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내일 라인 멈추는 걸 막기 위해 비싸더라도 항공 같은 고비용 물류수단을 써서 적응하겠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극단적인 선택이요. 맞습니다. 그게 중기적인 출혈 타겟책이죠. 하지만 계속 비행기로 나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 그 리질리안스를 위해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다중 소싱 전략을 내재화하게 되는 거네요. 비효율을 감소하더라도 방탄조끼를 여러 겹 껴입는 셈이고요. 네, 효율성을 포기하고 생존성을 택하는 엄청난 구조 변화입니다. 자, 그럼 물류를 담당하는 곳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9번, 해운, 항공, 우회 항로와 운임의 역설. 이 부분 데이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위험 지역을 우회하면서 배들의 이동 거리인 톤 마일이 증가해 단기적으로 운임이 급등하잖아요. 맞습니다. 화물량의 이동 거리를 곱한 톤마일이 늘어나니 공간이 부족해지죠. 잠깐만요. 운임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건데 동시에 유가 변동성 때문에 수익성은 요동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도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빙고! 그걸 운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회하면서 항해 일수가 길어지면 비싼 연료율을 추가로 태워야 하고 살인적인 보험료까지 겹쳐서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겉으로는 비싸게 받아서 웃는 것 같아도 뒤로는 비용 폭등에 피눈물 흘리는 거군요. 장기적으로는 이 우회 항로가 상시화되면서 지정학적 안전 프리미엄이 굳어지겠네요. 네, 구조조교 비용 증가로 영구적으로 스며드는 거죠. 다음은 실물 경제의 뼈대와 돈줄입니다. 네, 슬라이드 10번 건설 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의 일상화. 현장 보안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 대금 회수 불확실성 같은 건설과 EPC 쪽 타격이 정말 큽니다. 거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조달 및 해지 비용 급등이 금융권을 강타하죠. 여기서 매우 무겁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부 변수에 취약한 한국 시장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시사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받는 현상이 결국 이런 매크로 리스크 때문이라는 뼈아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승자는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 네, 슬라이드 11번 조선 방산, 위기 속의 반사익. 에너지 운송 경로가 바뀌면서 먼 대륙에서 LNG를 얼려서 배로 실어와야 하니 특정 선종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조선업이 돋보입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안보 이슈가 일상이 되면서 방위산업도 엄청난 반사익을 얻고 있죠. 일시적인 무기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니까 중장기 수요 기반 자체가 탄탄해진 거군요. 네, 방산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는 비가역적인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생긴 셈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출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12번. 핵심 요약맵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상수. 요약해 주시죠. 자산시장은 초기 패닉 후 거대 자본에 의해 V자 반등을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다릅니다. 공급망을 다중 소싱으로 전면 재편하고 안보 비용이 상시화되는 구조적 사이클로 진입했죠. 네, 결국 우리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초기 충격에 대비하되 공포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산업의 구조적 사이클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바뀐 체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정학적 위기의 나비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된 세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듯 여러분 개인의 커리어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안전 프리미엄과 다중 소싱 전력이 갖춰져 있나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밸류체인을 뜯어고치는 기업들처럼 우리 개인의 밸류체인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한 번쯤 여러분만의 밸류체인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벌 경제연구소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